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과 이제 금에 대해서 가격 연관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금처럼 지금 이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죠, 최근에.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의 급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승장처럼 비트코인도 그 시기에 왔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는 분석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크립토 햄스터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분석가가 이제 올려놓은 글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골드, 금의 시세가 이어지는 형태들, 최근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의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급등 폭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때 금의 수요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 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때 시점과 비슷한 그 차트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과거에 지금 이 하락하는 이 차트 흐름, 이게 2018년도 차트 흐름이죠. 그리고 이 가장 바닥을 찍었었던 그 지점과 그리고 되돌리는 시점,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요. 이 전체적인 하락세에서 나오는 이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과 골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상승하는 흐름들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 되돌리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출렁이는 이 과정들도 디테일하게 비슷하게 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디테일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이 장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는 조금 참고해 볼 만하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은 조금 이대로 똑같이 간다라는 부분들은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첫 패턴이 나오면서 골드가 지금 이 WZ 패턴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쫓아가면서 비트코인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출렁임이 있다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시세를 비교한 부분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그 금의 시간과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는 시간이 완전하게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거의 1, 2년 안에 있었던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금은 정말 20년이 넘는 지금 차트 행보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2008년도부터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에도 2011년도까지 이 행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왜 이렇게 이제 단축되어서 보여주느냐, 이게 시간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보다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과 그리고 이 금의 시장들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도 훨씬 더 빠르지만 하락도 빠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실제 우리가 장이 열리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비트코인은 하루 종일 돌아가죠. 이게 일주일 내내 주말까지도 쉬는 시간 없이 무조건 이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자산들보다 단축해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실 때에도 그 시간 단축을 염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 것 같고요. 금처럼 이렇게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또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최근에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안전자산 취급을 잘 못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그 가격 흐름들이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크립토마이클의 그 비트코인 분석의 내용인데요. 지금 차트 흐름들 보시면 비트코인이 살짝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제 삼각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살짝 조정을 보였는데 이 조정세를 이제 잠깐 타고 내려가는 단기적인 하락이 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 윗단 2만 달러 선까지도 보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패턴은 결국엔 과거의 패턴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크립토마이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행보들,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0.618 구간 정도, 그러니까 0.618 되돌림 구간에 그 해당되는 부분까지 조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상승하고 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0.618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을 여긴 0.5네요. 0.5까지도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 거의 8,000대까지 보고 있는데 8,000대라는 가격대가 오면은 너무 땡큐죠. 너무 좋은 거고 거기까지 안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락하게 되고 단기적인 하락이 있으면 다시 또 이 가격대 11,400대 선, 이 저항선으로 다시 진입해서 2만 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28개의 바가 이어졌었고 여기에 이제 196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횡보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횡보 시간을 한 196일 정도로 잡고 지금 보고 있고 여기까지 상승하는데 2020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꽤 길게 보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기서 조정세가 나오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크립토마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이 이때 가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분석해드렸죠. 2016년도에 알트코인의 행보들 어떻게 보였는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 조정이 잠깐 나오고 횡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은 오히려 그 점유율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었죠. 최근에 그래서 제가 점유율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지금 6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을 했어요. 7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하는 흐름 중에 잠깐 나온 조정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여기에서 방향이 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알트코인의 점유율도 반대로 살펴보면 다시 31.09% 이쪽까지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이제 나오면서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살짝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이 전 고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줘야지 진짜 의미 있는 상승세가 이제 나오구나. 이제 알트코인이 조금 가격 그 방향성을 전환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좀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방향 전환이다. 완벽하게 알트코인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알트코인이 움직이는 흐름들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지금 좀 흐름 자체가 바뀌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000달러 저항벽에 가로막힌 비트코인 애널리스트 이제 강세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12,000달러에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잠깐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에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뉴스 매체 뉴스 BTC에서는 12,000달러가 넘을 수 없는 저항 수준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돌파할 때마다 저항이 약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만간 12,000달러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저항 지역은 이전에 세워진 13,800달러 전후의 2019년 최고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2019년도 강세 트렌드가 하반기 내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기술적 강도를 강화시켰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내용도 있고요.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이제 CL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00일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를 상징하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지표가 과거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신뢰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상승 모멘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황소 영역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200일 선이죠. 200일 평선을 두고 이렇게 이제 하락과 상승에 이어지는 이런 행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200일 기준선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음으로 어디를 가느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요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하락세,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상승세,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하락세, 다시 상승세. 여기는 지금 이제 200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불장이다, 상승장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그 와이즈 레이팅즈에서 이날 비트코인 그 트위터를 통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닷컴 백만장자라고 불리우는 존 하그레이브라는 사람이 또 자기의 분석 내용들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그 닷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인터넷 회사 창업으로 해서 백만장자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파산을 한번 당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알고 투자하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 새로운 골드러시, 새로운 이제 금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이제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금을 캐는 도구인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블록체인은 골드러시에 자금을 지원할 곡괭이와 삽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하그레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자체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을 돈의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인터넷이 이제 정보의 바다였다면 블록체인은 이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의 이동이 이제 가능한 게 그 블록체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 권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5에서 10%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주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가치 투자라면 대안 투자나 버리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주로 추천하는 종목들도 추천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마스터카드, 그리고 AMD, 엔비디아, 그리고 액센추어, 그리고 인포시스 등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죠? 지금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앞으로 블록체인과 이런 관련된 회사들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 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고 성장하는 산업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 산업에 또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또 좋은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또 앤서니 팜플리아노, 우리 이제 모건 크릭의 디지털 에셋 공동 창업자이죠. 여기 이제 최고 경영자 CEO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순 자산의 50%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상반되지는 않은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10% 정도였는데 펌플리아노는 굉장히 과감하게 50%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뭐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이나 이 미래 장래성,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함에 있어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그 비트코인이 유망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투자 비중은 여러분들의 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직은 초보다라고 생각되시면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적은 돈으로 해보시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XRP 사용하는 머니그램, 페이스북, 리브라보다 영향력이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게링하우스는 이제 최근에 머니그램에 투자를 하고 머니그램이 이제 산탄데르, 스탠다드 차타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리플사의 다른 많은 제휴 파트너사와 달리 리플 토큰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엑스래피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1년 후 머니그램 거래는 리브라 백서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리플이 열심히 밀고 있는 게 엑스래피드이고요. 엑스래피드가 활성화되면 XRP를 사용하게 되죠. 리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코인인 XRP. 그래서 최근 며칠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엑스래피드의 트래픽 증가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용자 증가는 세계 위 송금업체 머니그램의 엑스래피드 사용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엑스래피드, XRP를 사용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머니그램을 통해서 지금 XRP를 사용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그 XRP를 사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실제 돈이 많죠. 리플은 돈이 굉장히 많은 그 회사이고 실제 투자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실제적인 효과로 이렇게 XRP를 사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머니그램 투자가 이번에도 추가 투자가 일어났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추가 투자 선택권 및 지분 10% 인수에 최근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니그램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실제 만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도 그 투자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지금 투자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알리안츠 보험에서 토큰 기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금융 서비스 기업 알리안츠 글로벌이 블록체인 기반 보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제 블록체인 보험료 납부 시스템이 아직 이제 실험 단계에는 있지만 핵심 인프라는 구축과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지금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로 그 생각이 되고요. 원래 이제 그 알리안츠 쪽에서 과거에 특히 암호화폐 보관 보험이 이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알리안츠 보험에서도.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 엄청난 그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에서도 실제 블록체인과 이 토큰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으로 투자가 계속 이어지겠구나를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더욱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